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어린이 책을 소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현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교육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네. 2시간에 걸쳐서 몸책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제는 경계 존중입니다. 아, 경계 존중, 동의. 네. 진짜 중요한 주제네요. 맞습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책상 위에 금 딱 긋고 넘어오지 마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약간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게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 주제를 대할 때마다 그 생각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쵸. 네. 오늘 어떤 책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주제 경계 존중과 동의. 네, 이 두 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같이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세 권의 책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책은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라는 책입니다. 네. 이현의 글, 이효실 그림 1000개의 바람에서 나왔고요. 2015년. 와, 거의 10년 됐어요. 네. 네. 고전에 이제 속하겠네요. 네. 동의, 경계 존중과 동의의 정말 그냥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고, 초창기 저희가 나다움 어린이 책 때도 그때부터 선정을 했던 책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요즘 그림책의 수명이 네. 짧아졌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신간이 나와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진 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이현애 선생님은 가족학, 또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이런 거 공부하신 전문가시고요.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표지는 노란 바탕에 여자아이로 보이는 그 어떤 치마를 입고 리본을 한 친구가 팔짱을 끼고 좀 화가 났어요. 눈을 흘기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나다움 어린이 책을 마크를 찍어서 인쇄를 한 판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귀한 책입니다. 귀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지아야 나는 내가 좋아 하면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아이를 껴안고 있고 이 아이는 웃고 있는데 그 껴안음을 당하는 여자친구는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아이가 아주 아랑곳 없습니다. 네. 네. 첫 장면의 본문에는 준수는 같은 반 지아가 너무 좋아서 지아를 꽉 껴안았어요. 그런데 지아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준수는 어리둥절했지요. 도대체 준수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면서 배경은 학교 앞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선생님이 반기는 모습도 보이고 준수라는 아이, 이 남자아이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지아라는 친구가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꽉 껴안았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만 좋으면 다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그쵸. 제목이에요. 네. 제가 경계 존중을 설명을 할 때는 경계 존중이란 모든 폭력 예방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제가 선생님들, 교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이 책을 반드시 학급에 구비를 하셔라. 만약에 여러 개 중에서 어떤 책을 반드시 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도서관에 놓는 책 말고 교실에 한 권씩 꼭 있어야 된다, 이 책은. 아이들이 사실은 몸을 부대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장난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사나 혹은 어른들이 그냥 하지 마. 싫다고 하잖아. 이렇게 뭉뚱그리고 혹은 그 행동을 제거만 하는 그런 교육이 예전에는 있었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몸을 하지 마라는 부정어를 쓴 네. 교육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쵸.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라는 접근은 이제는 틀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준수처럼 지아를 껴안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지하지 못하면 언어가 없어서 어른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 너 혼난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왕왕 그런 실수를 하는데 사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또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실제 사례가 이런 일이 교실에서 벌어진 거예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쉬는 시간에 볼에 뽀뽀를 한 거예요. 너무 친해요. 근데 그 둘은 사이도 좋고 양육자끼리도 자주 만나고 성별은 다릅니다.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막상 뽀뽀 받은 친구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엄마 아빠도 나한테 뽀뽀를 해주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날 좋아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지켜보던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른 거죠. 뽀뽀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제가 뽀뽀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담임 선생님께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좀 대처를 안타깝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뽀뽀 당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제가 뽀뽀했어? 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너 기분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실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8살짜리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당연히 친하고 기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종결이 된 거죠. 어머나. 그래서 그 당한 양육자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았냐 싫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또 어린이들한테 동의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뽀뽀를 한 거는 우리가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네 경계를 네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일단 설명을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의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했을 때. 그래서 저라면 뽀뽀 당한 친구한테 너가 지금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저 아이가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고 다음부터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해라. 혹은 또 그 뽀뽀를 한 친구에게도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행동이 이 아이가 이 준수라는 친구처럼 커서 성인이 돼서 회사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까지 안 가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에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성희롱, 성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엄격하게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너가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육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좋았니 나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차라리 개입하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개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봐도 좀 안 좋은 대응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그분 양육자께서 잘 대처를 해서 아이가 잘 알아듣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특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성인지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원칙을 지킨다면 더 쉽게 교육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언어를 찾아볼까요? 네. 경계 존중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준수와 지아가 같은 반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이 있는데 이거는 국경선이에요. 나라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이에요. 이제 선생님께서 경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배경이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도로 앞에 있는 학교가 나오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공이 운동장 밖으로 떼굴떼굴. 준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준수는 얼른 인도에 올라섰어요. 휴 다행이다.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모두 다 나눠져 있다. 차도도 방향이 두 개가
다르다. 이런 경계선, 중앙선이 왜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계에 대한 설명, 차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수와 하원이 사이에 경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같이 앉아있지만 이 물건은 내 물건이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림으로는 점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경계선입니다. 물건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책상을 한 명 한 명 따로 쓰니까 네.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2인 1조로 네. 해가지고 가운데 진짜로 선명한 선을 그어놨었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오면 내 거야 하면서. 네. 진짜로 내 거로 삼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이 좋은 점은 경계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몸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도, 기분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교실에 있어도 각자 기분이 달라요. 철수는 아싸 왕딱지 생겼다 하면서 좋아하지만 영희는 오늘 동생이랑 싸웠어 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분에도 경계선이 있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마다 다 경계선이 있고요. 네. 거기를 점선으로 해서 이게 뭐 체조 시간 같은데 그때조차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줄 서라 이런 게 사실은 네. 그 줄 서는 것 자체가 좋은 교육 방식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시작은 아마 이런 데서 있었을 거예요. 이런 네. 경계들을 만드는. 그래서 교실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방에도 다 경계선이 있고 모두 경계선이 있다라고 교실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뭐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창밖에는 차들이 부딪혔고 사고가 났고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철퍼덕 엉망진창이에요, 교실이. 네, 교실이 다 엉망진창이 났어요. 마치 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경계를 침범했을 때 그게 엄청난 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네, 저 그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경계선을 함부로 넘으면 안 되고 경계선을 넘을 땐 먼저 똑똑 두드려 봐야 해요. 선생님 방에 들어갈 때처럼 똑똑, 화장실에 들어갈 때처럼 똑똑, 경계선을 넘어가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것이 경계 존중과 동의. 인 것처럼 이 장면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물어봐야 한다. 해도 돼요? 아이들이 아주 예의 바릅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에는 그 뒤에는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똑똑 친구야, 네 자동차 좀 갖고 놀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어떤 친구는 싫을 수 있죠. 싫어. 내 장난감에 손대지 마. 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힘을 써서 빼앗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답니다. 동의를 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알려주고요. 사실 이 책은 저는 어린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의교육, 이런 경계 존중이나 동의교육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네.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장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진짜 이거는 어른 교육이, 어른 재교육이 네.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성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은 어른들이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또 책상이 하나씩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구분돼서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때는. 옛날처럼 함께 어울리고 부대끼는 것도 사실은 교실에서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네, 건데 네. 오히려 너무나 독립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스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라는 네.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그런 거에 굉장히 더 민감해진 어떤 시기를 성장기에 네. 겪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부터 뭐 중고등학교에 가 성장기라 전체를 볼 때 그 경험이 쉽게 보면 예의가 바른 건데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생긴 게 아닐까? 네, 그런 좀 생각도 좀 안타까워요. 들어요. 그래서 네. 좀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이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른들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너무 침범을 해서 문제고 너무 치대고 그다음에 지금의 또 어린이 청소년들은 너무나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좀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네. 경계 존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그 기분의 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놀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안 놀고 싶어. 그럴 수 있다. 또 이 책에서 참 훌륭한 장면이 뭐냐면 어떤 아이들이 승우라는 친구를 뚱뚱하다고 놀리고 있어요. 근데 승우는 가만히 있으면서 화도 안 내고 싫다고 말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싫다고 분명하게 말 안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놀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 또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 교육에서 예스만이 예스다.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긍정, 동의, 이것만이 동의인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혹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기분에 상관없이 특히 어른들이 더 그러긴 하는데 어떤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책이 왜 아까 어른들도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성폭력 예방 측면에서 싫다고 하는데도 내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와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위 어른들한테 꼭 말해야 해요. 이렇게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하면 어른들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 특히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개인정보도 많이 유출이 되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비단 친구나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전 특히 이게 어린이를 키우는 양육자분들한테 아이들 껴안을 때 너 예뻐서 그러는데 안아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전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 내가 기르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고 싶을 때 안고 뽀뽀하고 싶을 때 뽀뽀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게 좋은 거구나, 사랑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내가 경계 존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인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자녀라도 안아줘도 될까? 사진 찍어도 될까?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 네. 네. 경계 존중 그리고 동의에 대한 고전 10년이면 뭐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요즘 워낙 그림책이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아직도 이렇게 사랑받네 이렇게 반가웠던 책 살펴봤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책 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계 존중 이야기입니다. 네, 발달 장애의 문제도 또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데요. 이 책은 박정경 글, 꽃, 영화, 그림, 사슴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4년 작년인가요? 네, 출간된 아주 신간입니다. 제주도에 계신 작가님들인가 봐요. 제주도에서 그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책도 교육을 위한 교재인 책도 만드셨어요. 책이 아주 독특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넘기시는 거를 보니까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소개시켜 주세요. 앞서 소개했던 좋아서 껴놨는데 왜라는 책이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책은 또 그 함께 세트로 읽으면 좋은
워크북 형태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경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을 시키고 사실은 그 연습 제가 아까도 뭐 너 안아줘도 될까?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특히 어른들한테 이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워크북에 가까운 아마도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친구들이라면은 잘 이해하고 함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자습을 하더라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서입니다. 네. 이 책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구성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게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경계란 무엇일까요? 2. 경계는 어떻게 지킬까요? 3. 동의와 거절. 4. 온라인 경계 존중. 5. 같이 이야기해봐요. 연습을 하는 그런 챕터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이 또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하루와 마루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은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힘들고 언어로 소통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똑같이 경계 존중하는 교육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빈칸을 채우는 페이지가 나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소개해 보세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거 등등 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경계예요. 이 책이 좋은 점은 적절한 설명, 그 이후에 따라 그려본다든지 뭐 써본다든지 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행동을 계속 독려한다고 할까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재밌습니다. 따라 그리는 것도 있고 경계에는 신체 경계도 있고 관계, 나의 영역, 그 다음에 나랑 친한 사람, 조금 친한 사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친한 사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친한 사이의 기준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싶은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마트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등등 이렇게 친한 사이 예를 들어서 이 책은 가족이랑 친척, 친구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의 기준이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계까지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네, 막연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아주 친한 관계. 네, 아주 친한 사람, 보통 친해요. 보통 친한 사람 이름을 써보게 해요. 그리고 나한테 또 소중한 물건들도 적어보게 하고요. 그래서 나의 영역 이렇게 연습을 해봄으로써 어떤 것이 내 영역을 지키는 것인지를 첫 번째 챕터에서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는 어떻게 지킬까요? 여기 또 아까 앞선 책처럼 그 예시가 나와요. 휠체어를 탄 등장인물이 앉아있고 어떤 벽이 있는데 똑똑똑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묻고 있고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거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 상황을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혼자 있을 때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러면 당신은 동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너는 그렇게 해도 된다. 밑에 체크박스가 있네요. 네, 체크박스가 나는 어떻게 있어요. 대응할지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대응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아주 찬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경계 존중에 대한 내용에서도 누가 나한테 손잡아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또 체크박스에다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난 동의할 거다, 거절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점이 계속 반복 학습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 거절해도 돼. 동의해도 되고.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이?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친구들이 계속 발달장애인 하루마루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챕터 끝부분에는 그 문제라고 할까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어요. 경계를 잘 지킨 사람한테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 개의 그림 예시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맞춰보는,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은 경계를 잘 지킨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예시를 또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동의와 거절 네. 또 이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조금 전에 동의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 네. 여기 또 동의와 거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나와요. 뭐냐 하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에 휠체어를 탄 하루, 그걸 밀어주는 마루가 있는데 휠체어 밀어줄까요?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또 장애 이해가 굉장히 떨어질 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때는 그렇죠. 또 장애우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원래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던 시절이 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먼저 묻는 거,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장면에서는 그 시각장애인,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비장애인인 여성이 몇 층 가세요? 버튼 눌러드릴까요? 라고 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비단 발달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네.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네. 배려해서 책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정말 모든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배려가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 있고 이 책을 충분히 습득한다면 정말 좋겠다. 누구나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동의와 배려에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채널 좀,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채널 좀 돌려도 될까요?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갑자기 돌려버리면. 공공장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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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 것도 이것 역시 다 동의. 또 팝콘 좀 먹어도 돼? 네. 간식 네.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 또 여기도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용과 거절에서 당신을 좋아해도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백 공격. 네. 이런 말 하시죠. 네. 새로운 신조 단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이 공격, 그러니까 특히 다 공개적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의하는 것도 그렇고 당황스럽고 거절을 하면 또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이 장면이 그래 맞아. 도와해도 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당신을 노래 가사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하죠. 네. 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해요. 네, 특히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바로 또 스토킹 범죄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이 범죄다라고 인식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네. 일단 법에도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적 인식이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남자답게 고백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또 말씀하신 거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는데 저 대학교 때 어떤 남학생이 도서관 들어가면 이렇게 큰 로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위층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래에 서가지고 크게 도서관에서요? 네. 아무개야 나 너 사랑해 아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갖고 걔가 너무 괴로워했던 기억이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죠. 예, 너무나 폭력.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는 거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되나요? 대학교 단톡방에서 고백하잖아요. 네. 나 누구 좋아한다. 모두가 있는데. 네, 네. 모두가 있는 네, 몇십 네. 명 혹은 100명 이상 있는 단톡방에서 땡땡 학번 누구 좋아한다. 네.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책을 네.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이제 온라인도 있네요. 네,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디지털 인권이나 온라인 네. 경계 교육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이게 더 중요.
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뭐 어린이고 어른이고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네. 또 우리가 경계 존중과 관련돼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거를 콕콕 집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동의를 구하는 문장들의 예시가 네.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찍었어요? 이 사진 올려도 돼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너무 중요하죠. 업로드하는 거. 최근에 뭐 딥페이크 문제 된 것도 대부분 몰래 찍은 사진에다가 합성을 한 거였고, 네.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네. 유포. 특히나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완전 그렇죠. 삭제가 힘들다는 것. 어디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도 네. 없고. 피해자의 고통이 24시간 동안 계속 맞아요. 되고 불안하다는 거. 최근엔 또 그런 디지털 성폭력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불안 피해라는 그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내가 언제 찍혀서 어디서 돌아다닐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것도 역시 피해의 일종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지 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네, 그 이후에 디지털 범죄 예방하는 방법까지 또 개인정보 어떻게 잘 보호하는지 계속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스스로 자기 평가해보도록 문제를 내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독자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어떻게 적응해야 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워크북 형식의 그림책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해보는 것.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누군가 동의 없이 내 사진을 올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처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경계 존중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출판사 이름도 예쁩니다. 사슴뿔. 많은 분들이 이런 책 좀 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연습처럼 네. 워크북을 같이 해보고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어린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들도 너무나 가능한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활용하셔서 꼭 한번 수업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 표지 뒷표지에 안전한 관계 지도를 만들어가는 너와 나의 경계 존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또 추천도 받았네요. 네, 책이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네. 그 그림도 귀엽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험 공동체 사슴뿔 장애인 전문 교육 콘텐츠로 장애인 당사자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 출판사 자체가 그 출판 공동체 같은 곳이에요. 이런 책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책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책입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세 번째 마지막 도서는 처음 배우는 동의 싫다고 말하자입니다. 네, 처음 배우는 동의 싫다고 말하자. 제니 시몬스클, 크리스틴 소라 그림, 노지양 옮김, 토토북에서 2022년에 나온 책입니다. 요게 우리 아마 2호, 3호에 실렸을까? 2호에 오늘의 어린 책 이거 실렸던 네. 그 책인데요.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 책은 어린이들한테 거절해도 된다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첫 장면에서는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싫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요. 우리에게도 끝내주는 초능력이 있을까? 물론이지. 하늘을 날거나 벽을 통과하는 능력은 아니야. 망토를 두르거나 쫙 달라붙는 옷도 필요 없어. 네, 이런 텍스트에는 소녀가 청소년 소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릎에는 걔가 이렇게 누워 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슈퍼맨, 히어로가 되는. 네, 슈퍼 히어로가 돼서 하늘을 쫙 날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걸 상상하고 있고 그 초능력이 바로 이제 뭐냐? 너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쉽고 단순한 말이지만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싫어. 네, 네. 엄청 크게 이제 한 페이지에 가득 채웠어요. 싫어. 네. 아마 영어로는 노겠죠?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바로 이 말이야.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 나에게 바로 새로운 힘을 준 그 말.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주인공 아이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교제 현장에서도 봤을 때 특히 여자친구들이 관계에 지향적인 친구들은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장이 센 친구들한테 맞아요. 끌려간다든지 나는 햄버거 먹기 싫은데 그래 먹을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거절 실천서라고 쓰여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절 실천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괜찮아 난 안 갈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근데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 책을 보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좀 그런 뭐랄까요 착한 아이 우리 그런 장녀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 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만 조금 참으면 그치 다 그냥 좋은데 평화로운데 그쵸. 내가 여기서 괜히 노라고 해서 분란을 만들기 싫다. 뭐 그런.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여성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해외에도.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청소년들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예시가 나와요. 뭐 네. 영화 보러 갈래? 뭐 자전거 타러 갈래? 또 뭐 같이 이렇게 놀래? 했을 때 아니야 나 그렇게 뭐 안 하고 싶어. 나 혼자서 집에서 쉬고 싶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말했을 때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나 불편해, 나 싫어 이런 얘기를 네. 솔직하게 표현해도 된다.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나 불편해라고 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싫으면 싫고 너무 우리가 너무 눈치 없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우리 사회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잖아요. 네. 경쟁이 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최소한 눈치 보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장면에서 이제 공원에서 여러 친구들이 서 있어요. 한 명 친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친구가 있고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애가 심술궂게 말할 때가 있어. 쉬는 시간에 쟤 빼고 놀자. 이럴 땐 남들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만 같아.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해. 안 돼. 다 같이 놀아야 해.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어떤 이유 없는 따돌림 이런 거 했을 때도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는 말자. 이런 교육을 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참 좋긴 한데 사실 저렇게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다수가 어떻게 막 하려고 할 때 나 혼자만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고 힘으로도 밀리고 마음으로도 밀리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책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용기를 가져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 네. 네.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알고 방관하는 것과 모르고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또 인종의 여러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고 한 손을 번쩍 들고 막 하늘을 보면서 있는데 뒤편에 무지개가 쫙 그려져 있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몸이나 피부색을 놀리거나 우리 가족이 평범하지 않다고 수군댈 때 나만의 힘센 말을 쓸 거야. 바로 이렇게. 하지 마.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헐뜯는 건 싫어. 너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나빠. 너와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비웃는 건 안 돼. 네. 이 책은 그냥 경계 존중과 동의뿐만 아니라 어떤 편견의 말, 차별의 말을 하는 것에도 우리가 올바른 거절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림도 아주 다양성을 잘 담은 그림들. 네. 네. 친구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제가 좋아하는 점은 또 그 다음 장면인데 뭐냐면 물론 여태까지 앞에서 계속 너는 싫어라고 해도 돼라고 쭉 주입을 시켜준 다음에 중간에 한번 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싫어하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말이야. 이를테면 주사를 맞아야 하거나 숙제나 청소를 해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시면 피하기 어렵지.
이게 방이니? 얼른 청소해. 네. 라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학교인데 그 선생님께서 학생들 교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려고 싫어. 라고 말하는 건 안 돼. 못되고 무례하게 구는 건 건강한 게 아니야. 이 장면이 또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교육 현장에서 쓰이기도 굉장히 적절하고 언제 싫어라고 말해야 되는지 언제는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무례한 의도 이런 게 담겨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걸 쫙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싫어라고 거절을 했을 때 친구가 뭐 어디 가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절한다고 화를 낸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질 순 없어.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내 행동과 감정뿐이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 부담을 우리가 감정 노동을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아가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초등학생 이상한 친구들이 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보기는 봤는데 대충 봤나 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그림도 좋네요. 네. 이게 아주 그림도 시원시원하고 컬러가 명확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그림이고 내용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꼼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의를 처음 배우는 너에게 이렇게 써 있고요. 싫을 땐 당당하게 싫다고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뒷표지에 가이드가 써 있습니다. 하지마, 괜찮아, 싫어. 네. 성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자존감을 잘 가지고 자신의 그 건강한 자아를 잘 키워나가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것 싫다고 말해도 괜찮다. 이 두 개가 병행이 되어야지 그러한 좀 단단한 자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교육이 인간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몸과 마음을 함께 다 얘기해야 되고 그게 완전체로서 인간의 이야기니까 오늘 이렇게 경계 존중 동의에 대한 그림책 3권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책들이 사실은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3권 다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저는 정말 소장할 가치가 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 3권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양육자가 직접 이렇게 성교육하기에 이 그림책만한 게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더 좋은, 더 재밌는 오늘만큼 좋은 책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서현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그림책 성교육 시간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